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금 훔쳤어, 금 훔쳤다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내 금이 없어졌다고요? 내가 뭘 하는 사람이냐고요? 금이 36g이나 없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당신네 저울로 쟀을 때는 53.79g이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무게가 올라갔어요. 리모컨으로 조작한 거 맞죠? 봐요. 다시 89g으로 나와요. 30g 넘게 줄었다가 다시 올라간 건데 이거 농담 아니에요? 여기가 저희 침실입니다. 도둑은 이쪽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 이 장롱을 열었어요. 위쪽에 서랍이 있었는데 그 서랍 안에 현금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전부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작은 금액은요. 이런 건 가져가지 않았어요. 돈이 적으면 아예 손도 안 대더라고요. 이곳은 제 아내의 금 장신구들과 귀금속 같은 걸 넣어두는 곳인데 그건 전부 다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릴 적에 찾던 은 팔찌가 있었는데요. 그건 훔쳐가지 않았어요.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냥 두고 갔더라고요. 요즘 도둑이 다시 많아진 것 같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최근에 금값이 올랐잖아요. 그 영향인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요. 아는 사람이 훔쳐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인이 그런 짓을 한 거죠. 사람이 집에 없었는데요. 1층부터 2층까지 옷장이 전부 뒤집혔어요. 옷도 전부 꺼내서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보세요. 도둑이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원래 이 부분은 멀쩡했는데 이걸 전부 부러뜨리고 여기로 기어 들어왔더라고요. 현금도 금도 다 가져갔어요. 문 잠금 장치는 망가지지 않았는데 금이 모두 도난당했습니다. 또 일이 터졌습니다. 바로 어젯밤 저희 아파트 단지 아래에서 한 여자분이 또다시 강도를 당했다고 합니다. 밤 1시쯤이었고 수많은 경찰차가 출동했어요. 그분의 가방이랑 손에 있던 큼직한 금팔찌 그리고 금반지 같은 것도 전부 빼앗겼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밤늦은 시간 특히 여성분들께서는 이런 크고 눈에 띄는 귀금속은 가급적 착용하지 않고 외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 정말 조용하네요. 형님, 저를 이런 조용한 데로 데려오신 거예요? 무서워요. 이렇게 깜깜하고 사람도 없고요. 아유, 형님 이러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게 몇 그램인지 아세요? 형님, 이거 훔친 거잖아요. 저희는 그런 거 안 받아요. 훔친 금은 절대 매입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계속해서 악화되면서 각 업종이 대공황에 빠지고 많은 시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治安 또한 그에 따라 나빠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금을 사들이기에 몰두했지만 이제는 금을 훔치는 상황으로까지 번져가고 있습니다. 훔친 금은 추적이 어렵고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점은 중공이 이전까지 국민들의 언행을 감시하는 데 사용하던 감시 카메라들이 정작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식 기관은 이에 대해 묻는 질문에도 대부분 모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재래시장에서 금시계를 강탈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포착됐습니다. 손님이 금장신구를 빼앗아갔습니다. 윗옷을 입지 않은 한 남성이 한 여성의 뒤를 따르던 중 갑자기 그 남성이 손으로 종 여사의 금목걸이를 빠르게 잡아채듯 당기며 강제로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가게 문을 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도둑이 유리문을 부수고 가게에 침입했습니다. 판매대 위에 있던 복권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유리 진열장 안에 있던 복권도 그대로였지만 수납장 안에 있던 복권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거의 6만 위안어치의 즉석 복권이 도난당했습니다. 정말 대담하네요. 유리문을 그냥 부숴버리고 훔쳐가다니요. 방금 전에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한 명의 환경미화원 아주머니께서 60세가 넘으셨는데 여러 종류의 금 장신구를 착용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한 남성 투숙객이 눈여겨본 것입니다. 그 남성은 이미 체크아웃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와 옷차림을 바꾼 뒤 아주머니를 살해하고 금 장신구를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요즘처럼 대외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과시하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가짜 장신구를 착용하긴 하지만 그중에 일부는 진짜이기도 해서 코디에 맞춰 착용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마주치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잖아요. 혹시나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정말 후회해도 소용없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착용을 자제하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오늘은 영광 방면에서 수백 그램에 달하는 금 장신구들을 받았습니다. 요즘 특히 도둑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주변 친척이나 친구가 도둑을 맞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도둑들이 노리는 건 다름 아닌 금 장신구입니다. 최근 금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 도둑들까지 금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모두 조심하셔야 합니다. 금은 반드시 집안에 잘 보관하시고 외출하실 때는 가급적 착용을 자제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며칠 전 우리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황금 장신구를 도둑 맞으셨다고 했어요. 집 안은 전혀 뒤진 흔적도 없고 오직 황금만 사라졌어요. 현금은 손도 안 댔고요.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지문도 없고 단서도 전혀 없었어요. 어머니의 금은 전부 새 것이었고 평소에도 아끼느라 거의 착용하지 않던 것들이었어요. 금목걸이 하나는 20여 그램, 금 펜던트 하나, 불상 하나 이렇게 총 40g 정도였는데 전부 도난당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는 사람의 소행 같지만 증거가 없으니 어찌할 방법이 없네요.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친구가 우리 집에 들어와 도둑질을 했어요. 증거 영상도 있습니다. 왜 친구라고 확신하냐고요. 앞부분 영상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시점에 저희 집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려고 저희에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한 뒤 창문을 뜯기 시작했죠. 창문을 떼다가 안쪽으로 떨어졌는데도 혹시 집에 사람이 있을까봐 현관문을 두드려 보더라고요. 정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자 치마를 걷고 담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렇게 집안에 4분 정도 머물렀고 그 영상은 제가 재생 속도를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손에 돈을 들고 있었고 그 위에 자기 핸드폰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도둑 맞은 금액이 총 23,000위안 정도 됩니다. 영상은 모두 보관 중이지만 여기에는 다 올리지 않겠습니다. 요즘 도둑들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금을 훔칠 때 금속 탐지기까지 들고 다닌대요. 그걸로 서랍이나 장롱 안을 막 스캔하는 거예요. 어딘가에 금속이 있으면 기계가 띵띵띵 소리를 내니까 그 소리만 듣고도 바로 위치를 알아내더라고요. 정말 요즘 도둑들은 너무 황당한 것 같아요. 잘 알려져 있듯이 올해 들어 금값이 매우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기준 온수당 4,381.52달러로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본토에서는 생존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금을 훔치는 사건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뿐만 아니라 각종 SNS 플랫폼에서도 치안 악화 사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동차 도난, 마트 절도, 의류점 무단 절도, 택배 도난, 가정집 강제 침입 등 각종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신발을 집 문 앞에 뒀는데 도둑 맞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세상인가요? 신발까지 훔쳐가다니요. 그것도 제가 신던 신발인데 말이죠. 그런데도 누군가 10켤레나 가져갔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 확인을 요청했어요. 거의 한 달 가까이 기다린 끝에 돌아온 답변이 수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요. 그럼 신발이 하늘로 날아갔다는 건가요? 너무 가난해져서 이젠 신발까지 훔쳐야 하는 세상이 된 걸까요? 아니면 신발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는 걸까요? 무섭습니다. 정말로요. 정말 양심도 없네요. 남의 낚싯대까지 훔쳐가다니요.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치더라도 그게 도둑질할 이유는 안 되잖아요. 와,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다니요. 오늘 한 손님이 옷을 입어보던 중에 다른 색상이 있는지 물어보셔서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한참을 뒤적이다가 손님이 그냥 나가버렸고 그 후에 언니가 CCTV 한번 확인해보자고 해서 확인했죠. 그런데 그 손님이 정말 대놓고 옷을 훔쳐간 거예요. 제가 방금 올린 영상 속에 그 여자분입니다. 혹시 이분을 아시는 분 계시면 저에게 개인 메시지 부탁드려요. 지금은 저희 매장 CCTV로 얼굴의 반쪽만 확인된 상태인데 화질이 좋지 않아서 정확히는 보기 어려워요. 내일 쇼핑몰이 영업을 시작하면 거기에 있는 고화질 CCTV로 다시 확인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하소연 좀 하려고요. 우리 공장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신발이 도난당했는데 전부 가져간 게 아니라 아마 자기네가 신을 것만 골라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전부 37 사이즈만 가져갔어요. 우리 창고에 있는 신발들은 전부 묶여서 보관돼 있는데 그 중에서 37 사이즈만 싹 사라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발 상자들도 다 망가져 있고 열어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는 빈 상자들 뿐이에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빠진 건 전부 37 사이즈예요. 너 채소까지 훔쳐가냐? 훔치지 않는 것이 없네. 정말 당당하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지켜본 줄 알아? 어제는 훔치지 않았어요. 어제는 안 훔쳤다고? 어제는 오늘보다 더 많이 훔쳤잖아. 당신 왜 내 차에 들어갔어? 나 안 탔어요. 내 차에 들어가는 것 봤는데. 나 안 탔다니까요. 내 휴대폰 꺼내. 당장 내 휴대폰 꺼내라고.
한 남성이 도둑질을 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혔습니다. 이 할머니는 14일에 처음 팔을 훔쳐가셨고 15일에는 2단을 더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3단이면 충분하실 텐데 이제 안 오시겠지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17일에 또 오셔서 파 1단을 더 가져가시더니 이번엔 제 방수포까지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21일에는 또 나타나셔서 이번엔 감자까지 훔쳐가셨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보고 있었어요. 뭘 보고 있었다고요? 아니에요. 이건 제 거예요. 제 이름은 예리메이예요. 그럼 이 소 씨는요? 나 경찰 불렀어요. 이증 씨는 누구고요? 증 씨는 제 친구예요. 잠깐. 그럼 장 씨는? 그것도 제 친구예요. 그럼 이것도 당신 거예요? 지금 남의 물건 가져가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영상 찍고 있어요. 정말 이것들이 다 당신 거 맞아요? 지금 당장 경찰 부를 거예요. 못 믿겠어요. 그럼 안 가져갈게요. 전부 원래 자리에 놔두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당신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죄송해요, 사장님. 저 일하러 가야 돼요. 자, 일한다고요? 사람답게 좀 사세요.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아니에요. 전부 다시 돌려놓을게요. 도둑의 간이 왜 이렇게 큰 걸까요? 이렇게 많은 CCTV가 있는데도 배터리를 훔쳐가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쪽에도 하나, 이쪽에도 하나. CCTV가 여기저기 있는데 3륜차 배터리는 바로 여기서 도난당했어요. 이번에 도둑 맞은 건 우리 집 맞은편 이웃집 배터리였습니다. 다들 모르셨겠지만 우리 건물 한 동에는 총 19가구가 살고 있는데 그중 6집이 도둑을 맞았어요. 가장 황당한 건 한 집이 2번이나 도둑 맞은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CCTV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많은데도 그 도둑은 겁도 없이 버젓이 훔쳐갔어요. 진짜 간이 너무 큽니다. 이 여성 1인 방송 운영자는 제가 사는 건물에서는 요즘 도난 사건이 끊이질 않습니다. 1층 세대는 전동 자전거 배터리를, 2층은 3륜차 배터리를, 3층은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를 도둑맞았고 저는 아예 3륜차 전체를 통째로 도난당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맞은편 이웃집도 방금 배터리를 도둑맞았고 9층 세대는 벌써 2번이나 피해를 당했습니다. 한 번은 3륜차, 또 한 번은 배터리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CCTV 화면을 보면 이 도둑은 주로 새벽 3시 무렵에 움직입니다. 헬멧을 착용해 얼굴 식별이 어렵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자물쇠를 따고 배터리를 훔쳐 도망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고작 3분 남짓에 불과하며 심지어 떠나기 전에는 의자를 제자리에 놓고 차량 문까지 닫고 가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 여성 운전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신고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친구들이 물어보겠죠? 너희 관리사무소는 대체 뭐 하냐? 고요. 우리 옆동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지 거의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수리 안 됐어요. 엊그제도 관리비 내라고 연락 오지 않았어? 내긴 뭘 내요. 우리 3륜차 도난당했는데 CCTV 하나도 못 뽑아내더라고요. 그런데도 나한테 관리비 달라고 해요? 내가 더 부끄러워서 못 내겠어요, 진짜. 한 여성이 도둑의 표적이 되었지만 기지와 용기로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